시흥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상욱입니다. 이제 세계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지구촌이라는 말이 결코 어색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허구, 인천국제공항의 인접도시 시흥, 산업도시 시흥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멀고 배고 오이도 거북선 시화공단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셔틀버스야말로 산업도시 시흥의 출퇴근을 편리케 하면 물론 관광 활성화까지 연계되어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시흥 화훼단지 일명 소금 꽃밭 정원을 조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월곶의 30만 평과 허동의 60만 평 폐연전 부지에 꽃단지 정원을 조성하여 수도권의 대표적인 국가정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소금꽃밭 정원을 조성하면 버려진 장소에서 기적의 장소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지리적 요충지 시흥으로 향한 K-뷰티, 웨딩, 바이오 산업, K-의료 등 수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것입니다. 백옷대교 개통으로 인천 1호선과 서해선을 연결하여 기폭제 시흥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백옷대교는 복층대교로 건설하여 1층은 인천 1호선 테크노파크역에서 백옷 신도시를 지나 정왕대로를 통해 시화공단을 거쳐 서해선 원시역과 연결되는 전철 노선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KTX, GTX 시노선이 오이도역에서 정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4호선, 수인선, KTX, GTX 등 철도 4개선이 정차하게 되는 교통 핵심 지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여기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함으로 인해 오이도역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제 전국은 스마트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의 선두주자, 백옷 신도시의 생명공원, 그 중에서도 동사는 새로운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세수 관광 수입을 위해 불빛을 차단한 별빛 관측과 드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과학관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역민은 무료로, 외지인은 유료로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세외 관광 수입의 시대를 우리 시흥시도 백옷 생명공원에서 열어야 합니다. 셔틀버스나 오이도역 복합 쇼핑몰 이런 것은 굳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시장이나 시의원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국회의원이 들고 나옵니까? 저는 서울대 같은 거창한 공약을 내세울 재능이 없습니다. 그걸 서울대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20년간 끌고 갈 재능도 없고요.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시민들이 정작 지금 필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우선 접근을 할 수 있어야 거북선에 70억을 들여서 우선 이렇게 공연장을 만들고 그런 것도 자동차가 올 수 있겠죠. 승용차가 개인 승용차가 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거북선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면 아무도 시장도 시의원도 안 하니까 국회의원 일방은 제가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오이도역은 아주 교묘하게 KTX를 인천에서부터 출발하는 KTX가 초지에서 쓰게 되는데 수인선과 4호선을 겸용해서 쓰는 그 KTX를 아주 놀랍게 우리 시흥만 지나가게 해놨어요. 시흥은 경유만 하고 그로 인해서 4호선을 감차해야 되는, 그러니까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해양위원장이시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사항인데 그 하던 것을 그러지만 상록수에서 오이도까지 좀 가자, 끌고 오자 이렇게 왜 할 수 없었는지,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는 꼭 국회의원 공약을 해야 되는가 하는데 지금 5선 의원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가 2년 동안 당원 모집했는데요. 권리당원을 확보한 유일한 후보인데 그 말씀은
경선이 이루어졌을 때 중앙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후보의 경쟁력과 경선이 이루어졌을 때 제 경쟁력이 어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마 기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지역 언론에서는 애써 외면하시는 건지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막강한 후보가 있다. 진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막강한 후보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 300명이 동반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조정식 의원이 5주 이상을 검증을 안 하고 내리누르고 있을 때 저한테 용기를 주시면서 한번 기다려봐라. 검증 통과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같이 기다렸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분노하시면서 한 300분 탈당하셨고 기존 당원이 1000분이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함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 터뜨렸던 장군이에요. 갑자기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항소심까지 무죄가 났습니다. 국정원법, 국정원 직원법, 유괴공무집행관의 세 가지에 대해서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니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그게 이제 2015년 2월 2일 날 아침에 갑자기 저를 긴급체포했거든요. 참여연대로부터 공익 제보자 의인상을 받은 저를 훼손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훼손하기 위해서 했던 검찰의 정치 탄압이 명백하다는 내용을 민주당에서도 알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소명해서 하고 조정식 의원이 가장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이제 5주간 검증을 안 하면서 제가 김부겸 국무총리 자문위원단장을 했었습니다. 김부겸 총리를 통해서 검증을 처리할 수 없겠냐 이런 이상한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부적격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으로 정치인이 자기의 당선 가능성의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은 저급한 이유 같아서 그런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을로 온 이유를 물으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시화공단, 저는 시화공단에 특화됐던 사람이고요. 인천지부 경제과장을 하면서 시화공단의 기술유출 사건을 제가 총 지휘하던 사람인데 왜 을로 안 오고 갑으로 갔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원래 제가 을에 특화된 사람인데 당시에 갑으로 갔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공약은 꼭 이행되어야 하고 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권익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공약에 이어서 또 각 동별로 추가적으로 공약을 수립해서 다시 또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